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유아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먼저 읽고 핵심 내용만 쏙쏙쏙 뽑아서 함께 나누는 시간. 오늘은요, 사회정서 발달과 교육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의 주제는 자기조절력입니다. 자기조절 능력은요, 아이가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정하거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자기조절 능력은 영아기부터 발달을 시작하고요. 아이가 어렸을 때 울음 대신 말로써 표현을 시작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자기조절력이 시작되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또는 아이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손이나 수건을 빨거나 또는 머리를 흔들거리기도 하는 것도 바로 아이가 스트레스를 다루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자기조절력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어떤 놀이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가 자기조절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의 최상의 길은 바로 공유된 조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요, 부모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그 책임의 일부를 아이와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요, 아이가 성공적으로 어떤 과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잘게 잘라서 제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요, 화장실 사례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처음에 아이가 화장실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우리는 바지를 벗는 것에서부터 아이가 용본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부분, 또 뒤처리, 또 마지막에 팬티, 바지를 올리는 모든 부분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바지 벗기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고, 또 실을 하고 나서 응가를 하고 나서 뒤처리를 우리가 계속 해주겠지만, 바지를 올리고 팬티를 올리는 이런 부분은 혼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이가 혼자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아이에게 넘겨주고요. 나머지 아이가 할 수 없는 아이의 발달 단계에서 그것을 처리하기 힘든 부분은 부모가 같이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장난감 정리하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거실 전체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장난감을 보면서 이거 네가 재밌게 가지고 놀았으니까 이제 네가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거야 라고 요구를 했을 때 아이가 거부할 때가 종종 있죠.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논 장난감은 스스로 자기가 정리를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건데요. 아이는요,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아서 아예 시도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꾸 도와주면 계속 도와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되고요. 자기가 가지고 논 건 당연히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르치는 게 맞잖아 라는 생각도 들 텐데요.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요, 아이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것을 요구받으면 아예 시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하다가 힘들면 말해, 그때 가서 내가 도와줄게, 엄마가 도와줄게 라는 요구로 절충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안 먹힐 때가 저는 많더라고요. 아이들은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요,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게 대략 보이더라고요. 저는요, 아이한테 여기 있는 이 자석 블록을 다 통에 담는 거는 네가 해 라고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지정을 해서 요구를 하면요, 의외로 또 잘해요. 이런 식으로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아이가 잘하고요. 아이가 커나가면서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니까 요구하는 범위를 조금씩 키워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논 장난감은 스스로 깨끗하게 치우는 거야.
그래야 다음에 이 장난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네가 갖고 놀고 싶을 때 꺼내서 갖고 놀 수가 있어 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누적 효과와 지연 효과의 특징을 활용하는 거죠. 아까 능력 밖의 것을 요구받으면 아이는 결국 시도하는 것조차 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요, 학습 동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과제가 너무 어렵거나 많아서 과제에 압도당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고요. 이 실패한 경험이 일상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결국에는 아이는 시도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회성 학습은요, 아이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내가 이걸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범위에서 가장 잘 일어납니다. 아이한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할지 가르칠 때도요, 너무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말을 가르치면 아이들은 배우기가 힘듭니다. 지금 내 아이한테 익숙한 말에서 조금 발전된 단계를 제시하면 아이가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고요. 물론 단 한 번의 경험으로 그것을 학습하지는 못할 수는 있지만 이런 사고장엄의 경험이 누적이 되면서 다른 상황에서 이것들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자극을 받는 계기가 됩니다. 그럼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